고졸 검정고시 수학 강의를 맡은 정승현 강사입니다. 저랑 이제 수학을 같이 보시게 될 건데요. 이 수학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학도 아주 고난도의 유형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적용이 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총 6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은 기본적으로 다항식의 연산이 이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다항식. 다항식의 연산은 시험에 일단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영역이거든요. 다항식의 연산은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실수를 할 여지가 좀 있어요. 부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분배 법칙, 실수배되어 있는 값들에 대해서 좀 실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다항식의 연산에서 기본이 되는 거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의 기반이 되는 것은 이제 항등식이죠. 됐죠? 그 다음에 곱셈 공식 같은 경우도 변형이 되는 형태가 줄을 이룹니다. 됐죠?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좀 보셔야 되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나 인수정리, 조립제법, 직접계산법, 아니면 계수분리법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주요 키워드는 이렇게 된다. 됐죠? 점점점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은 이 이후에 나오게 되는 내용들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다항식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제가 이제 현장 강의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인수분해를 못하면, 곱셈 공식의 변형 같은 걸 못하면 대학 못 간다. 물론 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구구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좀 아셔야 된다. 이 밖에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 이런 유형들이 기출에 자주 보이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은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일단은 방정식과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이후에 나오게 되는 내용들의 근간이 되는 영역이긴 한데, 이 방정식은 특히나 방정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함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함수.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차함수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강의 들어가서는 이차함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됐죠? 당연히 방정식과 부등식이라고 해도 2차 함수에 대한 내용 자체가 출제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에 대한 내용, 1차 함수나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네들도 당연히 단독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풀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방정식에서는 특히나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복소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복소수. 그래서 복소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복소수는 수체계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복소수가 이렇게 갈리거든요. 실수와 허수로. 맞죠? 그런 얘기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가 또 이해가 돼야 방정식에서 또 근을 구할 때, 예전에 중등과정에서는 근이 2개다, 아니면 근이 똑같다, 중근이다, 아니면 근이 없다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복소수 개념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근이 없다는 이제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서로 다른 두실근이냐, 서로 같은 두실근 중근이냐, 서로 같은 두 허근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정식도 어느 정도, 2차 방정식은 중등 과정에서도 있거든요. 있지만 고등 과정에서도 복소수 개념을 추가해서 좀 더 확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2차 함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복소수 개념은 없어요. 실수까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전체적인 좀 확장된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이나 그 다음에 고차 부등식은 안 나오긴 하는데, 고차 방정식의 경우도 결과적으로 우리 앞서서 했던 다항식에서 했던
인수분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확장이 된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게 되는 내용들의 근간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공식도 많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에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 이래버리면 틀려버리게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내용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앞에 했던 내용들은 어떻게 좀 꾸역꾸역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공식을 모르면 못하게 되는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부분들도 다뤄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도형의 방정식은 간단하게 영역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범위로 첫 번째가 평면 좌표예요. 물론 평면 좌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수직선과 관련된 내용도 나옵니다. 선을 확장한 게 면이거든요. 그래서 수직선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면에 대한 내용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평면 좌표에서도 중요한 공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든지 내분점, 외분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특히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어디에 갖다 붙여도 항상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내분, 외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수능을 준비하신다거나 이랬을 때 내용이 확장된다 그러면 내분, 외분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는 잘 등장하지 않고 좀 어려운 문제에 많이 등장합니다. 알면 또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그리고 공식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일단은 방정식이에요. 직선과 관련된 방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직선과 관련된 방정식. 됐죠?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이면 당연히 근이 존재하는데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근은 직선 위의 점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문제를 또 접근하게 되고요. 여기서도 공식이 많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능까지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미분, 적분 이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특히 미분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일부 개념을 모르면 아예 손도 못 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은 중요하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4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제가 그 현장에서 실제 고3 학생들한테도 강의를 하는 내용인데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뭐냐고.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좀 애매하다 이런 친구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몰라요.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실제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녀석이에요. 외워야 된다. 됐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도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라는 것은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여기서 근은 또 뭐겠어요? 여기서 근은 방정식. 원 위에 있는 점. 이 점들이 바로 방정식의 또 근이 됩니다. 원 같은 경우도 활용도가 매우 높아요. 단독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섞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원은 중요한 게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원 자체는 반지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평면 좌표 평면 위에다가 펼치다 보니까 중심까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잘 못하겠다 그러면 포커스 자체를 원의 중심, 반지름 여기 맞추면 돼요. 됐죠? 그 얘기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도 뭐 공식이 많아요. 일단은 그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으로 만드는 형태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원의 접선의 방정식. 원과 직선의 위치의 관계. 됐죠?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점.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주어지는 접선의 방정식.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런 얘기를 다 할 겁니다.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시험에. 실제로 시험에도 나오고 활용도도 높다. 잘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형의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우 단순해요. 매우 단순합니다. 근데 중요하죠.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진짜 안 돼요. 모르면은 못하는 게 태반이에요. 근데 제가 별 하나를 준 이유는 뭐냐면 단독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단독으로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얘네는 단독으로 좀 어려울 여지가 있어요. 근데 얘는 딱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리고 제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모두 다 말씀드릴 거예요. 모두 다. 짧은 시간이지만 모두 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됐죠? 사실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특히 강조를 좀 했던 것들입니다. 됐죠?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에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해서 하나 더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교과 과정에서 사라졌거든요. 근데 기출을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요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 그 오래된 기출부터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살짝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우리 시험에도 안 나오죠. 참고 정도로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은 기술적인 측면이라 모르면 다 틀립니다. 모르면. 다음은 집합과 명제. 집합과 명제는 마찬가지예요. 얘도 근간이 되는 녀석들이에요. 결국은 종합이에요. 결국은 종합이거든요. 집합과 명제는 보통 함수나 뒤에 나오게 되는 뭐 기타 영역들에 대한 설명을 돕고자 알아야 되는 개념이고요. 집합 자체랑 명제 자체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명제는 조금 어려워요. 명제는. 집합도 중요합니다. 단독으로도 나와요, 당연히. 단독으로도 나오긴 하는데 집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집합이라는 것은 원소와 집합으로 구분을 일단 해야 되고요. 집합과 원소.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집합 자체는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물론 기술적인 것도 있어요.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등등이 있지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명제는 내용이 조금 다양해요. 명제 자체도 조금 어렵기도 한데 여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제의 뭐 명제라는 것이 뭐냐, 명제 역은 뭐냐, 대우가 뭐냐 이런 내용들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다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이는 게 어렵거든요.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명제에 포함됩니다. 사실은 절대부등식은 명제에 굳이 안 붙여도 돼요. 그렇죠? 근데 명제에서 항상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부등식에 대한 것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산술기하 평균. 산술기하 평균은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는 녀석이에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크게 활용도가 높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소개는 할 거고요. 기타 절대부등식이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특히 산술기하 평균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모로. 수능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모로 산술기하 평균이 많이 중요하다. 명제, 집합 다 근간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함수죠. 함수도 중요합니다. 함수. 근데 함수에서 다루는 내용이 크게 보면은 개념적인 부분이 나오고요. 일단 두 번째는 유무리함수가 나오거든요. 개념적인 부분. 근데 우리가 사실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둘 다예요. 당연히 둘 다이긴 하지만 개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함수라는 것이 뭐냐? 함수가 뭐냐? 그렇죠? 그 다음 함수의 종류. 뭐가 있냐? 함수의 종류. 그러니까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 말고요. 함수의 종류가 뭐가 있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대1 함수다. 1대1 대응인 함수다. 아니면 합성 함수다. 역함수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함수 각각에 대한 특징들 이런 내용들이 역시 근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근간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됐죠? 그 이상의 영역을 수학 영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근간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함수가 뭐냐? 종류 뭐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들의 각각에 대한 성질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같은 경우 그래프. 됐죠? 그 다음에 그래프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함수가 다 그렇지만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함수다 보니까 뭐 정역이라든지 공역, 치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다루게 되고요. 됐죠?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근간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률과 통계를 다룰 거예요. 사실 타이틀은 확률과 통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경우의 수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경우의 수. 근데 경우의 수는 확률의 기본이에요. 왜냐면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이 기본형이거든요. 그러면 뭐뭐일 때 이 경우의 수 구하고 뭐뭐일 요 경우의 수 구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통계는 이제 또 확장이 된 거고요. 됐죠? 자, 경우의 수 파트고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 큰 틀에서는 합의 법칙이 뭐냐, 곱의 법칙이 뭐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순열이 뭐냐, 순서대로 나열이다. 뭐 조합이 뭐냐, 얘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뽑기만 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시험에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일단은 우리 강의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이론 설명이 먼저 들어가고요. 이론 설명은 각 그 영역마다 파트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건 조금 많이 설명해야 되고 어떤 거는 조금 가볍게 넘어가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게 끝나면은 이제 출제 예상 문제를 또 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모의고사까지. 그리고 또 기출문제도 따로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그 다음에 어렵지 않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 설명, 문제풀이 이렇게 병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가급적 누락되는 거 없이 최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T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